우리가 포인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때,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포인터를 사용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C++가 되면 포인터 말고 참조 변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포인터를 사용할 일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 점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포인터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인터를 언제 사용하냐? 그거를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주소 전달 방식으로 인자를 전달할 때 필요합니다. 즉,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주소 전달의 기본은 값 전달입니다. 값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함수의 매개 변수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값을 복사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개 변수를 조작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값 전달인데 여기서는 n 변수를 통해서 g에 전달했지만 여기서 p를 이용해서 조작을 하더라도 이 조작은 n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함수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g에서 뭘 하든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값 전달이 아니라 주소 전달하게 되면 이 n에 전달된 n 변수 자체를 여기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함수의 결과가 g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를 전달할 때 가급적이면 값 전달로 전달하고 싶어요. 그것이 오류를 줄여주고요. 디버깅을 쉽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f 함수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것만 보면 돼요. 여기 있는 코드만 보면 되는데 이 f 함수에 부르는 함수들이 주소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로, 그러니까 값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로 전달도 하고 참조로도 전달을 하게 되면은 얘만 보면서 디버깅 할 수는 없고 얘도 살펴봐야 되고 다른 함수도 살펴봐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데이터를 다른 함수에 전달할 때 값 전달 방식으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데이터는 값 전달로 전달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 비용을 줄여서 효율을 높이려면은 값 전달 대신에 C에서는 주소 전달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C에서는 배열은 주소 전달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소로 전달하게 되면은 그곳에서는 포인터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주소를 전달하고요.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함수에 데이터를 전달했는데 그 함수에서 내가 전달한 변수 자체를 수정해 주길 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함수예요. 이런 수업 함수는 내가 변수를 저기다 전달해준 수업 x, y를 부르면은 끝나고 나면 x가 유지한 값과 y가 유지한 값이 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하면은 또 주소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소로 전달하는 두 가지 이유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있고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정이 필요하면은 이 함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소 전달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데,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배열을 제외한 우리가 무거운 게 또 뭐가 있어요? 구조체와 객체, 나중에 객체, 클래스가 있는데, 얘들은 주소 전달이 아니라 뭘로 할 수 있냐면은 참조 전달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소 전달을 반드시 사용해야 됐고, 주소 전달을 사용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포인터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C++에 가면 요것이 필요로 할 때, 요런 것들이 필요할 때 주소 전달 대신에 참조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주소 참조 전달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까 살펴봤듯이 void swap 하면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C++에서는 이렇게 만들지 않고 void swap int b 이런 식으로 참조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참조 전달을 이용해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포인터 주소를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int temp 이런 식으로 구현해야 됐는데 포인터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물론 배열을 전달할 때는 포인터를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포인터를 받아도 되겠지만 배열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주소로 전달하더라도 이 안에서는 포인터를 사용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이터들을 주소로 전달했을 때에는 뭐 이걸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됐었는데, 이제 C++부터는 주소 전달 대신에 참조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쓸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 C 때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C++에서는 더군다나 뭐 이걸 쓸 일은 많지 않은데, C에서는 배열은 무조건 뭘로 전달해요? 주소로밖에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C++에서는 이런 식으로 참조로도 배열을 참조 전달로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조 전달로 전달하게 되면 용량이 고정이 돼요. 다양한 용량의 배열을 여기에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C++에도 이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 경우도 보면 가로로 묶여 있죠. 그럼 뭐부터 해석한다? 얘부터 해석하면 돼요. int 10 배열이다. 얘부터 해석해야지. 죄송합니다. 요 참조 변수인데 뭘 참조하는 변수예요? 용량이 10인 정수 배열을 참조하는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조 변수로, 아직 참조 변수 설명을 잘 안 드렸지만 참조 전달 방식으로 배열도 전달할 수 있고, 그때는 이런 식으로 문법을 사용해야 된다. 두 번째 필요성이요. 두 번째 필요성은 동적 할당할 때 포인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하다 보면 동적 할당 없이 프로그램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터가 주소 전달할 때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인자 전달의 기본은 값 전달이라고 그랬습니다. 데이터의 그 공간 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은 자동 할당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int n 이런 식으로 써서 얘가 지역 변수이면은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 함수의 스택 공간에 n이라는 변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내가 요구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런데 필요할 때 이렇게 내가 어떤 순간이 돼서 필요한 공간, 내가 필요한 공간이 얼마나 필요할지 미리 예측이 안 되면은 동적 할당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동적 할당은 기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자동 할당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효율을 위해서는 동적 할당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동적 할당하는 것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것의 최종 결과는 이 확보된 공간의 시작 주소입니다. 그러면 이 시작 주소를 어디다 유지해야 돼요? 주소니까 포인터에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적 할당이 필요하면은 우리는 포인터를 사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참조 변수를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앞에 봤던 첫 번째 필요성은 참조 변수의 등장으로 조금은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동적 할당은 에서는 포인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동적 할당된 것도 뭐가 중요해요? 이 시작 주소를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 사용하면은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본은 자동 할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언제 동적 할당해서 사용하냐? 첫 번째, 필요한 크기가 가변적이면서 그 차이가 클 경우에 이제 동적 할당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학생 성적을 처리하는데 한 반에 학생이 최대 100명이고 최소 15명이에요. 그러면은 이들 학생에 대한 성적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최대 100명이니까 자동 할당을 사용하려면은 100개짜리 용량이 100인 배열을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용량이 100인 배열을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학생은 1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90개의 공간이 낭비가 되는 거죠. 이럴 때에는 동적 할당해서 사용해가지고 그 사용하는 공간의 효율을 높여야 돼요. 낭비되는 공간을 없애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예로 월별 어떤 데이터를 기록한다. 그래서 매일 마신 커피 단수 뭐 이런 거를 기록한다. 그러면은 1월이면 31개의 데이터를 유지해야 되겠고 2월이면 28개를 유지해야 돼요. 즉 최대 31, 최대 28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int 뭐 데이터 31 이렇게 하면 돼요. 굳이 그때마다 28개, 30개 확보할 이유는 없어요. 낭비되는 공간이 끼케야 3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유지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가변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클 경우에는 공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동적 할당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동적 할당이 필요한 이유는 함수에서 덩치가 큰 것을 반환해야 될 때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강아지라고 하는 어떤 타입이 있어요. 근데 이 강아지 타입은 정수와 달리 상당히 무겁습니다. 유지하는 데이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덕
D equal 뭐 give birth라는 걸 호출하면은 여기서 생성한 강아지를 이 변수에 복사를 해주겠죠. 그럼 이 과정에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값을 우리가 그 함수에 인자 전달할 때도 값 전달이 기본이고 함수에서 값을 반환할 때도 값 복사 방식이 기본이에요. 필요한 데이터를 전체를 복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얘를 포인터로 바꾸고 주소로 반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이 함수가 종료되면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렇게는 가능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동적 할당을 해서 반환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 결과값의 주소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인터로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도 아까 그 주소를 전달해야 되는 것과 반대적으로 함수에서 덩치가 큰 것을 반환할 때도 그것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소로 반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할당할 수 없고 반드시 동적 할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동적 할당을 하면은 사용하고 나서는 다 반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받을 때에는 이 받은 측에서 이 데이터를 다 사용하고 반납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동적 할당이 필요한 경우는 동적 자료 구조를 만들 때 그렇습니다. std 벡터 같은 처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배열 설명할 때 꼭 설명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C++에서는 우리가 배열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 얘를 사용하기 대신에 라이브러리에 있는 std 벡터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std 벡터는 동적 자료 구조예요. 용량이 필요할 때마다 저절로 알아서 늘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 사용하다가 이거 갖고 안 돼. 그래서 이만큼 또 늘려야 돼. 그러면 이때는 동적 할당을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동적 할당을 쓰다가 부족해. 그러면은 요만큼 새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데이터를 싹 복사한 다음에 얘는 버리고 얘를 새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자료들을 점진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늘려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동적 자료 구조라 그래요. 자료 구조가 고정된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추가함으로써 저절로 용량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용량을 계속 사용함에 따라서 늘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동적 할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C++에서는 동적 할당할 때 C에서는 malloc free라는 함수를 썼는데 C++에서는 new와 delete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new 그리고 반납할 때는 delete를 써요. 그리고 배열을 반납할 때는 여기다가 요거를 하나를 더 주게 되겠습니다. C++에서 동적 할당과 관련된 문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C에서는 malloc free라는 함수를 이용했고 C++에서는 new와
delete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에 이제 이렇게 정수를 할당할 수 있고, 요것과 좀 차이점은 초기 값을 동적 할당된 공간을 확보하면서 초기 값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정수 하나를 저장할 공간을 확보하는데 그 확보된 공간을 3이라는 값으로 초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1차원 정수 배열, 용량이 5인 배열을 확보하는데 모두 0으로 초기화를 하고 그것의 시작 주소를 리스트가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적 할당한 데이터들은 다 사용하고 나면 delete를 통해서 직접 반납해 줘야 되겠고, 배열을 확보한 경우에는 요 문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delete 리스트 하면 제대로 반납이 안 돼요. 얘와 얘를 구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열은 요거까지 추가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new 연산자를 이용하여 동적 할당된 것만 delete를 이용해서 반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소를 delete를 이용해서 반납할 수 없어요. 참고로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일반적으로 운영체제는 해당 프로그램이 사용한 모든 메모리 공간을 반납해 줍니다. 그러면 어차피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내가 할당에 사용한 메모리가 다 반납할 테니까 반납하지 말지, 귀찮은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좋은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동적 할당된 메모리는 반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메모리들은 그때그때 반납을 해줘야 다른 프로그램에 영향을 덜 줍니다. 그리고 이 동적 할당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반납할 주소를 반납하지 못하게 프로그램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해 놓고 딜리트하기 전에 그 주소를 잃어먹은 경우에요. 리스트가 요 배열을 가리키었는데 새로운 배열을 가리키도록 갱신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 리스트에 null ptr로 뭐 이렇게 초기해 가지고 어쨌든 이 두 가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소를 반납할 주소를 반납하기 전에 사용을 못하게 만든 거죠. 접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반납한 후에 해당 포인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또 써. 그러면 안 되겠죠. 반납된 공간을 접근하게 되면 오류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반납한 것을 또 반납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를 주의해야 되겠고, 너무 큰 공간을 요구할 경우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의 상태, 또 운영체제에 따라서 실패할 수 있고, new 했을 때 이때에는 bad alloc이라고 하는 예외를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외 대신에 null ptr을 예외를 주지 않고 null ptr로 초기해 주기를 원하면은 요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new 다음에 요걸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sd no throw 하면은 new의 요구 사항을 충족 못했을 때 예외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null ptr를 되돌려 줍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확보한 리스트를 null ptr과 비교해 보면 되겠죠. 이게 성립하면 올바르게 확보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1차원 배열과 그냥 개별 이런 것들, 또는 포인터 있을 때 포인터 p equal new point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체 변수를 할당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배운 문법에서
전혀 뭐 어색할 것이 없는데 종종 동적 배열을 확보하는데 1차원 배열이 아니라 2차원 배열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원 배열을 확보하는 문법은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int 포인터 p equal new int 5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용량이 5인 정수 배열을 확보하고 그것의 시작 주소를 p에 유지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delete p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2차원 동적 배열을 만들려고 하면 그 문법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2차원 동적 배열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우리가 그냥 A33 이렇게 자동 2차원 배열을 만들면은 9개 공간이 연속적으로 확보되는 그런 꼴인데 이렇게 확보를 하면 이 형태가 아닙니다.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5개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또 각각에 대해서 10개씩을 확보하는 형태가 됩니다. 1차원 배열의 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사용할 때는 list 0, 0 이런 식으로 해서 A33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게 뭐 0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입장에서 차이는 없는데 선언하는 게 복잡하고 반납도 얘도 다 일일이 반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반납하는 순서도 이제 확보한 순서에 거꾸로 해줘야 되는 거죠. 얘네들부터 반납해주고 얘를 반납해줘야 돼요. 얘네들을 반납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정수 포인터 배열을 만드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각 그 요소의 정수 변수들의 주소를 유지하나 그 주소가 여기에 하나의 정수 A를 유지하나 포인터 배열의 주소를 유지하나 얘와 크게 차이도 없습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그 생성할 때 복잡하고 반납할 때 복잡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 말고 C++11부터는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문법을 써서 10개짜리 배열의 포인터를 만드는 거예요. 포인터인데 int 10에 대한 포인터예요. 정수 용량이 10인 포인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요 용량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아까 여기서는 행 정보와 열 정보를 받아서 둘 다 요거에 맞는 배열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얘를 만들고 얘를 만들면 되니까. 그런데 요 문법에서는 여기에 빈칸을 줄 수 없고 이렇게 줘야 돼요. 용량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2차원 배열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딜리트는 편안하게 그냥 리스트만 딜리트 하면은 이 50개가 통으로 딜리트가 돼요. 그래서 편하죠. 그런데 요런 비슷한 요런 함수를 동적 배열을 만들어서 함수를 만들려면은 요 10은 고정이 되고 대단히 복잡하죠. 문법이. 이 문법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using이라는 거, 뭐 typedef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그 행정보는 자유롭게 우리가 변수로 받아서 인자로 받아서 만들 수는 있지만
열 용량까지는 변수를 이용해서 지정할 수 없는 단점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요 방법 말고 요 방법도 썼어요. 요거는 1차원 배열을 확보한 다음에 이 1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해석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원래와 전혀 다른 걸로 해석하기 때문에 reinterpret cast라는 그것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static cast, constant cast, dynamic cast, reinterpret cast가 있는데 요거의 예로 요거를 요때도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원래 1차원 배열인데 2차원 배열로 해석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이게 고정이 돼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고, 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C++에서는 그 배열 대신에 벡터를 많이 쓰고요. 2차원 벡터의 경우에는 벡터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법들이 싫으면은 이제 벡터를 잘 익히시면 좀 더 편안하게 C++에서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적 배열이 필요할 때 동적 배열을 실제 할당에 쓰는 것이 아니라 라이브러리에 있는 벡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동적 할당의 필요성을 설명드릴 때 세 번째 이유로 그 동적 자료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적 자료 구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료 구조가 바로 연결 구조입니다. 이 연결 구조에 대해서는 나머지 포인트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타입과 전혀 다른 타입으로 접근해야 될 때 우리가 포인터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를 그 데이터의 바이트 단위로 접근해서 이 데이터들을 처리해야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뭐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통신 메시지 이런 경우에도 종종 쓰이게 되겠고요. 이렇게 어떤 정수에 있는 개별 바이트 값을 또 살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정수의 주소를 캐릭터 포인터로 해석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정수가 32비트, 4바이트면은 요 개별 바이트들을 캐릭터 포인터를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이제 또 reinterpret cast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필요성은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필요성은 아닙니다. 네 번째 필요성인데요. 요거는 객체 지향에서 다양성을 처리할 때 필요한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에는 이 시점에 설명드리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 이렇게 상속이라는 개념으로 펫이라는 타입을 가지고 고양이도 처리하고 강아지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펫이라는 타입을 어떤 인자를 받을 때 여기에 이렇게 모델링 하게 되면 여기에는 강아지도 전달할 수 있고 고양이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성을 처리하고 싶을 때에는 주소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 참조 변수 주소 전달 방식이 주소 전달 방식이 아니라 참조 전달 방식으로도 다양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유지할 때 예를 들면 사람이라는 데이터를 유지하는데 사람이 기르는 애완동물을 여기에 이제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유지하게 되면 이제 강아지, 고양이를 모두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포인터를 써야 돼요.
이 경우에는 pat 이렇게 해가지고 참조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를 사용하게 되면은 한번 참조한 것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person을 예를 들면 강아지를 참조하게끔 만들면은 계속 그 강아지만 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다양성을 우리가 이렇게 함수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유지할 때에는 이렇게 포인트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 후반부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객체지향에서 다양성이라는 개념으로 다양성을 처리하고 싶을 때에는 포인터나 참조 변수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타입을 유지하고 싶으면은 참조 변수를 사용할 수 없고 포인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꼭 포인터를 써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포인터를 쓸 수도 있고 참조 변수를 쓸 수 있는데 참조 변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걸 잠깐 기억해 두시고 실제적인 내용은 이제 후반부에 객체지향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기타 필요한 경우인데요. 문자열을 조작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열이나 문자열을 조작할 때 포인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포인터 연산을 사용하기보다는 배열 연산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꼭 포인터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C++에서는 반복자를 사용해야 될 때가 종종 있는데 C++는 반복자를 포인터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포인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포인터가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진 않아요. 실제 내부적으로는 포인터를 쓰는 거지만 우리는 begin, end 이런 함수를 불러서 종종 쓰기 때문에 꼭 포인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플러스 8, 플러스 2 형태로 포인터 연산을 쓰기는 쓰죠. 그래서 포인터 개념을 모르고는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인터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8가지 경우 포인터 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에서는 앞서 계속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이들 경우 대부분 포인터 변수를 사용한 대신에 참조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경우를 간단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거운 데이터를 인자로 전달할 때 그것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값 전달 대신에 주소 전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경우 C++에서는 주소 전달 대신에 참조 전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열도 참조 전달로 전달할 수 있지만 특정 용량의 배열만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C++에서도 주로 주소 전달 방식을 사용합니다. 주소 전달 방식으로 배열을 전달하더라도 실제 포인터 문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데이터가 무겁지 않더라도 전달한 인자를 함수에서 수정하고 그 수정된 결과가 함수 종료 후에도 남아 있어야 하면 주소 전달 방법으로 인자를 전달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수업 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배열이 아니면 C++에서는 참조 전달 방식을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 동적 할당이 필요할 때입니다. 동적 할당의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동적 할당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 동적 할당하면 사용한 공간을 다 사용한 후에 직접 반납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적 할당할 경우에는 포인터의 사용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동적 할당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을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해주는 라이브러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라이브러리 활용하는 것이 더 권장됩니다. 편하고 오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적 배열이 필요하면 직접 동적 할당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C++에서는 벡터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욱이 C++는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선언할 때만 다를 뿐 사용할 때는 직접 할당한 데이터를 접근할 때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에서 무거운 데이터를 반환해야 할 때 이것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적 할당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반환하는 대신에 주소나 참조 전달 방식의 인재를 통해 반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tudent who 이런 형태가 있고 return s 이런 형식으로 해서 무거운 어떤 구조체 변수를 이런 식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반환받은 것을 밖에서 만들어서 이 함수의 주소로 전달해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것의 문제점, 동적 할당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의 후반부에 설명드리겠지만 컴파일러 최적화 기술 중에 RVO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렇게 반환하게 되면 실제 복사해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풀을 호출하는 곳에서 그 스튜던트의 변수를 만드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최적화해 줍니다. 즉 반환할 때 실제 무거운 것을 복사할 필요가 없도록 컴파일러가 최적화해 주는 거죠. 따라서 무거운 데이터의 반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동적 할당할 일은 실제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 원래 타입과 전혀 다른 타입으로 데이터를 접근해야 하는 경우에 포인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흔하게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이유는 객체 지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객체 지향에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현재 특정 변수가 처리하는 타입에 맞게 자동으로 올바르게 동작하게 해주는 개념입니다. 다양성은 이 변수가 강아지를 가리키면 강아지에 맞게, 고양이를 가리키면 고양이에 맞게 올바르게 동작하도록 해줍니다. 이 다양성 개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값 타입의 변수가 아니라 포인터나 참조 변수를 활용해야 됩니다. 방금 언급한 것처럼 다양성이 필요할 때 포인터 대신에 참조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체가 다양성이 제공되도록 또 다른 객체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참조 변수를 사용할 수 없고 포인터 변수를 사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배열 또는 문자를 처리할 때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꼭 포인터를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자처럼 포인터를 활용하는 라이브러리 요소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라이브러리 자체가 포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 기능을 사용하면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8가지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실제 C++에서 포인터를 꼭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5가지 경우입니다. 배열을 인자로 전달해야 될 때, 그 다음에 함수에서 무거운 것을 반환해야 될 때, 또 원래 타입과 전혀 다른 타입으로 데이터를 접근해야 될 때, 다양성 중에 그 다양성을 제공하도록 다른 객체를 멤버로 유지해야 될 때, 그리고 포인터를 활용하는
라이브러리 기능을 이용할 때입니다. 이 5가지 중에 배열을 인자로 전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포인터 문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함수에서 무거운 것을 반환하는 것은 컴파일러 최적화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이제는 없고, 원래 타입과 다른 타입으로 데이터를 접근해야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따라서 C++에서는 생각보다 포인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 이유 6과 8에 대해서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포인터의 필요성을 이렇게 정리해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포인터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포인터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을 좀 설명하고 강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C++에는 더욱 그렇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